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논문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봤는데요. 이 책은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졸업 논문도 좋고 아니면 KCI도 좋고 아니면 SSCI를 준비를 하는 초보자들에게 과연 논문을 쓰는 거에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 논문이란 어떤 글쓰기인가? 연구 주제를 찾는 세 가지 방법. 쓰기는 읽기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논문은 서론에 달렸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의 비밀. 우연한 표절이란 없다. 간결하고 정확한 논문 문장 쓰기. 이렇게 7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공간에서 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려다 보니까 과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때는 어떤 해야 되는 미션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놓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때쯤에 이 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어 학술지를 쓰기 위한 이 학술적 국제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하는 학술적 글쓰기라는 이 2가지의 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읽어볼까 하다가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폈습니다. 여기 책을 피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제 뇌리에 꽂히는 그런 문장이 딱 보이는데요. 글의 수준은 생각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뻔한 이야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논문을 쓸 때 쓰는 글쓰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하는 어떤 그런 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질적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좀 그와 비슷할 수 있지만 저는 양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행히도 논문은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글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돈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정한 형식으로 내장하고 있다. 무릇 글이란 표현이 아니라 생각,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각을 글로 담아내는데 왜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글의 형식을 단순히 내용을 담는 도구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내용이 훌륭하면 형식은 내용 속에 녹아든다. 내용이 빈약할 때는 형식만이 두드러진다. 표현은 서툴지만 내용은 훌륭하다든가 형식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말은 최소한 논문 글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를 좀 즐기게 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글 쓰는 게 재미가 있네라는 점이었는데요. 근데 그 점이 왜 재미있었냐면은 이제 평상시에 일기를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이제 책장에 보면 그 초등학교는 좀 버렸군요. 초등학교 일기는 좀 버렸고 그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던 일기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꽂혀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일기를 되게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의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여기에서는 글의 수준은 생각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구에서의 글의 수준은 내가 어디까지 그 글의 연계점을 잘 이을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험도 없고 그 학문 분야의 어떤 지식도 너무 없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조차가 그 글에 어떤 내용을 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는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를 현장에서 좀 깨닫고, 그 현장에서 깨달은 점을 글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의 그 연구에서의 그 매력은, 내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 글로 표현한 그 내용이 학술적인 어떤 이론이 제시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레퍼런스를 남길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구성 방식이 곧 사유의 방식이다, 이런 되게 말들도 있고, 또 논문은 기존에 구축했던 그런 학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글쓰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본 논문은 기존에 구축된 학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글쓰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하는 글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문적인 소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문적인 소양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논리적인 사고, 또 절차적인 사고가 좀 탑재되어 있는 좀 이학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를 찾는 이제 3가지 방법. 보통 이제 이렇게 방법자가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3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수치화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각되게끔 제시를 할 수 있듯이 약간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주제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파트타임으로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왜 이런 거지? 라고 의문이 들었다면 그것이 불현듯 찾아오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 3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주제인가.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는 그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연구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주제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2번째는 주제가 해결 가능한 의문과 질문을 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철학가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사람은 왜 살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게 교육공학에서는 해결 가능하지는 않죠.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학문 분야에서 뭔가 연구를 하기란 쉽지 않죠. 과를 잘못 선택한 거죠. 또 주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저도 사실 1학기 때 그 석사 1학기 때부터 연구 방법론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지 못해서 좀 뭐 돌아서 연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얻고 싶은데, 그렇더라면 내가 이거를 신뢰성이 있고 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연구로 좀 증명하려면 과연 어떤 연구 방법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한 질문 만들기가 있는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왜 연구하려고 하는가,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연구의 어떤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구 주제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좀 보면, 연구 주제를 주제문으로 구체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연구가 맞는지 알려면 내 연구를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그랬을 때 말이 되면은 이 연구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나의 연구를 그 거미줄에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한 줄짜리의 연결 실은 없을 것이다. 막 너무 막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연결 실들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결국은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연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유추의 관점에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는 쓰기는 일기에서 시작된다.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리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냥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연구 문제를 찾을 때는 그 연구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변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론적 배경을 위해서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을 찾았을 때에는 그 연구에서의 제한점이나 이전 연구들의 제한점이나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적절한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목차. 글쓴이의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되게, 이 점을 내가 좀 간과하고 있었네 라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너 연구가 뭐야? 하면 자기 연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의 흐름, 내가 지금 뭐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겠지만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이 이제 목차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글쓴이의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용을 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검색하면 아래에 인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양식 3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형태가 제공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APA 양식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하나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그 공유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등장하는 통계 내용은 조건과 함께 정확하게 제시한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동사의 어미를 명확하게 마무리한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제안하다, 뭐뭐 때문이다, 뭐 등등. 주어와 목적어처럼 문장의 내용 전달에 필요한 요소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주어와 서술어는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문장 간 연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한다. 뭐뭐거나, 와 등이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한 경우 연결되는 부분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줄 이상의 긴 문장은 피하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을 담아서 기술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2줄 이상의 긴 문장은 제발 영어 SSCI로 제출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사회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개론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어떤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점이 한 3개밖에 없는 경우, 아니 읽다가도 놓친다니까요. 앞에서 그 주어가 뭐였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그거를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읽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어떤 긴 문장의 글을 발제를 해야 되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 적은 내용을 까먹으니까 또다시 보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시간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 전달을 방해하는 불필요하고 어려운 표현을 정리한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전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럴싸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전문가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는 것은 그 어떤 세계에 통달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물 주어와 의인화된 표현 조심해야 돼요. 의인화된 표현을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하게 찾아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냥 한번 써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써봐야. 그리고 뭐 어쨌든 KCI든 SSCI 계제를 목표로 하든지 간에 뭔가 써봐야 한다. 써봐야지 이해를 한다. 논문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책만 읽으면 어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써보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에게 더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때 이제 판단이 되면 그때 또 이런 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 쓰는 거의 매력, 글쓰기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시간이 나신다면,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이다. 난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